안녕하세요. 건강튜브 MC 백지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무릎 통증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치료 두 가지죠. 바로 무릎 절골술과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결사 힘내라 병원의 유재흥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힘내라 병원 유재흥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이 병원 이름이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힘내라. 힘내라 병원. 혹시 어떤 뜻이 좀 담겨 있을까요? 여러 가지죠. 이제 아프신 분들이 힘내라도 있고, 이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힘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내라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병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부산 진시장 옆에, 범일동 부산 진시장 옆에 있어요. 진시장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건강튜브 시청자분들 무릎에도 좀 힘 쭉 나게 해주실 거죠? 쭉 나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원장님,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 오늘의 주제죠. 무릎 절골술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 이 두 수술의 정의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원인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제 시청자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 무릎 절골술은 절골, 뼈를 잘라낸다거든요. 뼈를 잘라내서 교정을, O자다리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X자다리로 만들어서 통증을 줄여준다라는 게 절골술의 기본이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이 워낙 안 좋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으신 분들은 뼈를 잘라내서 인공관절을 넣어서 연골의 역할을 대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절골술은 내 관절을 살리는 반면에 이제 인공관절은 새 부품으로 좀 교체를 하는 방식이네요.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사실 원장님, 이 무릎 통증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면 한 번쯤은 겪는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보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무릎이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 또 젊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무릎이 한 번씩 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무릎 통증은 왜 생기고 또 다리는 왜 휘어지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O자다리가 좀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O자다리다 보니까 무릎 안쪽에 힘이 더 많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는 그걸 사실 몸이 전반적으로 튼튼하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도 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통증도 더 많이 실리다 보니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픈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그 연골이 닳아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외상이라던가 아니면 많은 운동을 해서 통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연골이 닳는 거 말고 무릎이 왜 뒤로 꺾이는 현상 있잖아요. 그 흔히 뺑니라고 하던데, 그건 좀 무릎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뺑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유연하신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몸이 좀 전반적으로 유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했을 때 접히시는 분들. 저번 주에도 했는데 제가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뺑니라고 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뒤에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더 이쪽이 잘 늘어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무릎이 체중이 실리면 뒤로 이제 꺾이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 경우는 일단은 나중에 인공관절 할 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하신다면 안 하기를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바랍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무릎 통증이나 수술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유재흥 원장님께서 무릎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튜브에 또 오래된 친구가 있죠. 바로 올드머그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유재흥 원장님께서 이제 답글도 달아주시고 여러분께 올드머그 드립백 세트 많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강튜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하는 건강튜브! 아까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고,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수술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절골술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나요?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젊은 환자분들이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자다리를 X자다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보통 저희가 힘이 많이 실리는데, 그거를 교정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은 좀 괜찮으신 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분들이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한테 절골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상대적으로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시고 안쪽, 바깥쪽 연골이 다 안 좋으신 분들 한테 인공관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한쪽만 안 좋은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걸 하실래요? 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원장님 또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고스란히 다 받치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살이 조금만 늘어도 이 무릎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체중이 좀 무릎 건강에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굉장히 많이 미쳐요. 사실 저희가 교과서나 학회에서도 맨날 말을 하는 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건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그 무릎을 계속 쓰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일단은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물론 저도 해야 되긴 했는데 그래서 체중 감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뼈나 이런 걸 맞춰드리는 게 그게 더 오래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어떻게 이 수술이 진행될까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절골술 그리고 또 인공관절 치환술 솔직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런 수술 같은데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O자다리에서 아랫뼈, 아랫다리 뼈를 조금 잘라내요. 그 다음에 조금 벌립니다. 그러면 O자다리가 자연스럽게 X자다리가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으로 뼈를 잘라냈으니까 이제 고정을 좀 시켜줘야 돼요.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주게 되는 방법이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뼈를 잘라내요. 잘라낸 다음에 치과에서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씌우는 것처럼 똑같이 윗뼈, 아랫뼈에 씌운 다음에 연골, 판을 대체하는 안에 그 삽입물을 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인공관절이 되게 되는 거죠. 확실히 과정이 다르네요. 그럼 회복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환자분한테 아까 좀 전에 절골술하고 인공관절을 둘 다 권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 뒤에 차이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좀 결정하시는 게 달라지는데요.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은 자기 관절을 쓴다. 인데 뼈를 잘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잘라낸 부위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체중 부하를 좀 덜 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자마자 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을 넣어놨기 때문에 수술 후 다음 날에도 곧장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신 이제 수술 자체가 좀 크니까 대신 인공관절은 수술을 조금 작게 하고 자기 관절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절골술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환자 상태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인공관절 수술은 한 번만 하면 평생 쓸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공관절 자체가 수명이라는 게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부터 인공관절을 권유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인공관절 수명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인공관절을 쓸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후에 만약에 인공관절이 만약에 수명이 다 했다라고 하면 다시 재치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5년에서 20년 같은 경우에는 기구는 잘 넣어놨는데 저희도 기구를 잘 사용을 하면 오래 쓸 수 있고 막 쓰면은 좀 덜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 따라서 수명은 좀 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무릎은 하루 종일 우리가 걷고 서고 앉는 걸 버텨주는 관절이다 보니까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하는 습관들 중에서 무릎에 안 좋은 그런 습관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무릎을 많이 굽히고 그리고 무릎에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행동을 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쪼그려 앉기 그리고 등산하기. 등산하기도 안 좋아요? 등산하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걸을 때는 그냥 두 다리로 걸으니까 체중을 좀 분산을 시키는데 내리막 할 때는 저희가 한 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한 발이 모든 체중을 지지하게 되고 심지어 저희가 내려오는 거는 점프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체중보다 조금 더 중량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위험하고요. 그렇게 내리막 할 때 특히나 무릎은 더
많이 고통받게 되죠. 그럼 이제 왜 줄넘기 같이 점프를 하는 운동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무릎에 안 좋은 건가요? 사실은 충격이 좀 가해지니까 좋지는 않죠. 권유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린 친구들 중에서 왜 키 많이 키운다고 좀 줄넘기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좋지 않은 거네요? 아니에요. 그건 약간 그건 또 다를 수가 다른 있는 게 얘기인가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중이 너무 과체중이다. 그러면 줄넘기 하는 건 별로 제가 원하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체중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체중을 감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줄넘기를 하는 게 훨씬 좋고요. 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의 체중이 약간 나가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허벅지나 종아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줄넘기 하는 거는 권장할 수 있죠. 그래도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가장 좋은 건 예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릎은 또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반대로 이번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평소 무릎 건강 관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있으실까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들에 다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체중 감량을 할 것. 그래서 무릎에 과도한 이제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충격이 갈 수 있게 그 근처, 허벅지라던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되면 무릎이 좀 덜 부담을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뿐사뿐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이제 쪼그려 앉기, 그리고 이제 등산이라던가 이제 좀 점프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주는 게 좋죠. 무릎 건강에 대해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튜 OX 퀴즈!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관절염이 진행 중이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X인가요? 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이제 뼈끼리 부딪히는 거긴 한데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뼈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이제 연부 조직이 끼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은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대체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게 끝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옵션들이 좀 있어요. 재치환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인공관절을 쓸 수 있게, 다른 인공관절이긴 합니다만 인공관절을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 말고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기구잖아요. 기구가 다 삭고 수명이 다 있으면 사실은 그거를 재생해서 쓰는 거가 불가능하니까 기구를 교체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원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 한 번 다르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재생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만큼 연골을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한번 이렇게 닳기 시작하고 한번 손상을 받으면 그 부위는 원래 있던 그 연골로 바뀌지 않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완벽한 예시, 똑같은 예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손이나 다른 곳에 이제 베인다고 하죠. 이제 열상이 생기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회복은 돼요. 회복은 되는데 그게 흉터가 되잖아요. 그럼 원래 피부랑 흉터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무릎 연골도 재생은 되지 않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걷기 운동을 하면 무릎이 더 빨리 닳는다? 하나, 둘, 셋! 세모예요. 아, 세모인가요? 네, 세모예요.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걷기 운동 자체를 하면 사실은 무릎을 사용한다고 저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 무릎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연골도 부딪히고 안 좋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따지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근육이 좀 좋으신 분들,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걸으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무릎이 부딪히거나 안 좋을 확률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무릎이 더 빨리 닳거나 닳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하다가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왜 러닝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 걷기와 다르게 뛰는 건 좀 어떤가요? 뛰는 것도 사실 엄밀히 하나 따져보면은 점프를 해서 무릎에 충격이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은 맞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사실 잘 그걸 모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골판이 손상이 된다거나 잘못된 이제 러닝으로 좀 부상을 당한다거나 근데도 그걸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뛰거나 할 경우에는
연골판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연골끼리 부딪히게 되고 그럼 또 재생이 안 되니까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제 걷기와 뛰기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한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약간 밸런스 게임인데 이 정도면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그냥 오래오래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조금 빠르게 걷기를 추천드려요. 빠르게 걷기? 네, 빠르게 경보 걷기. 말씀하시는 경보죠. 건가요? 너무 걸으면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제 빠르게 걷기라면 충분히 이제 심혈관이나 이제 그런 심박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 효과도 꽤 좋고 그 경보는 이제 두 다리가 다 땅에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중 분산 효과가 좀 있죠. 무릎만 따지면 그래요. 되게 이기적이니까. 무릎만 따지면 사실 빠르게 걷는 게 제일 좋죠. 물론 재미를 따지면 러닝이 좋긴 한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빠르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는 것은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관절염이잖아요. 관절에 염증이 있으니까 관절염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저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내린 건데 염증이 있으면 모든 곳에 물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게 관절염이니까 염증 있는 곳에 물이 이제 계속 이제 붓게 되죠. 그러니까 붓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증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붓는다, 물이 찬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오다리 교정, 스트레칭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교정이 되지 않나요? 네, 안 돼요. 될 것 같죠?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다리라는 거는 뼈 자체가 이렇게 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트레칭은 이제 근육과 여러 가지 이제 연부 조직들의 세계인데 오다리는 뼈의 세계거든요. 그럼 뼈를 저희가 잘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교정이 될 수가 사실은 없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스트레칭을 하면 좀 이제 오다리로 인해 좀 이제 약간은 변형된 근육들이 좀 이제 풀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교정이 된다고 느끼시기는 하는데요. 교정은 되지 않아요. 그럼 원장님 혹시 성장기인 아이들은 오다리 교정을 좀 어떻게 하나요? 간단한 수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성장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의 차관을 좀 하는 거죠. 그 성장판이 안쪽, 바깥쪽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막느냐에 따라서 교정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안쪽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나사못 같은 걸로 간단한 나사못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긴 해야 돼요. 간단한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 놓으면 성장판이 멈추는 거죠, 잠깐. 그럼 바깥쪽은 자라날 테니까 이제 O자다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바깥쪽을 잡으면 이제 X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성장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성장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질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오늘 유재웅 원장님과 함께 무릎 절골술과 인공관절 치환술 그리고 무릎 건강관리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오늘 무릎 연골은 한 번 다르면 재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 충분한 주의를 통해서 최대한 무릎을 오래오래 잘 자기관절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릎은 평생 써야 하는 관절인 만큼 예방과 또 꾸준한 관리가 정말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하는 건강 큐!